이 대회를 통해서 어떤 사회 관련된 활동을 하다 보면서 실제로 저희가 고등학생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이렇게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상당히 뿌듯했고요. 우리 사회 주변에 우리가 찾은 주제 말고도 다른 많은 주제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저희의 이런 노력과 관심들이 실제로 사회에서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어서 그런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4회 청소년 사회창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식충은 벌레 식충이 아니라 좋은 음식으로 세상을 가득 채운다의 식충입니다.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다 농사 교육을 받아보고 농사를 한 경험이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효율대한 문제와 환경 문제가 심각했을까요? 저희는 그래서 초등학교의 기초생활교육에서부터 농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다른 나라가 공부를 수출하지 않는 상황이 오면은 현재의 자본으로는 저희 나라가 버텨낼 수가 없다는 거죠. 생산 소비량은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요.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보면요, 전체 음식물의 약 7분의 1이 버려지고 있고요. 현재 학교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아이들이 자기 밭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채소를 심고 꽃까지 돌보고 수확해서 요리해서 먹는 과정까지 유연한 1년간의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크게 이성적 부분과 감성적 부분으로 나눠보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중립유지 수행화도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다고 속한 농사를 짓다 보면 당연히 이제 깨닫고 있다는 걸 가까워질 수 있어요. 직접 농사를 지어봤는데 꽤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꽤 많은 작물을 수확할 수 있다는 걸 알아서 그 다음에 저희 학교의 영양사 선생님과 농사 과목 선생님을 만나 뵈서 급식 개선과 농사 교육의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었어요. 며칠 전 초등학생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시락 먹을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편지를 박물관장에게 보낸 기사가 보도되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맑고 따뜻한 날이면 밖에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지만 비, 황사, 추운 겨울에는 밖에서 도시락을 먹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 측은 학생들이 낸 민원 1차 답변에서 박물관의 쾌적한 전시환경 조성과 관람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전시실 내에 음식을 반입하는 것이 일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 박물관 측의 입장입니다. 모든 박물관에 도시락 먹을 장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국립가천과학관의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는 대조적으로 개인 및 단체 관람객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실내에 도시락을 먹을 공간이 있는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서울과학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과 비교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은 대치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민원을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서 앞으로 국공립박물관에서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 도시락이나 간식 먹을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여 학교 공기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기질 실태를 직접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학교 환경이 학생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공기질을 직접 측정하였습니다.
환기만 잘해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학교 환경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기질 정기점검은 학교장 책임하에 매년 1회만 실시하면 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대안 정책으로 저희는 냉난방기 타임 오프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냉난방기 타임 오프제는 점심시간 같이 학생들이 교실에 없을 경우 냉난방기를 모두 끄는 제도입니다. 끄고 환기를 시키는 제도입니다. 우선 이산화탄소 측정 농도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수치별로 나눠드릴 거예요. 네. 피켓 활동이 학생들의 의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직은 큰 효과가 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 활동을 계속한다면 아이들도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 내용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 정책 그리고 앞으로의 환경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공기질 개선. 이 아이는 곧 사회치입니다. 이 아이를 살리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화여고의 등굣길은 왜 이렇게 복잡한 것일까요? 저희는 혼잡을 야기하는 요인을 크게 많은 유동인구, 무질서 의식, 불법 주정차, 버스 정류장의 위치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하여 보였습니다. 부산시 연제구에서는 등굣길 차 없는 거리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정해진 등굣길 구간으로 차량들이 진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왕복 2차선 도로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인 가해 지역에서 왕복 4차선 도로 지역인 나 지역으로 버스 정류장을 변경하게 되면 상거리를 따라 내려오거나 직진하는 차량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직접 교통지도를 하면서 교통지도가 얼마나 힘들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자 하였습니다. 원래 교통지도를 하시는 분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교통지도를 실천하였습니다. 버스 노선이 있는데 가를 없애고 나로 간다면 그 기존의 버스 노선이 꼬이지 않을까요? 그 버스 정류장의 위치를 나로 옮겼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학생들의 불편함도 별로 없었고 또 차량의 그 유량이 증가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고려해서 나로 옮기자고 제안한 거예요. 여러 가지 스마트폰들이 나오면서 휴대폰을 교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 즉 폐휴대폰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폐휴대폰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대안 정책을 소개해 줄 수 있으세요? 폐휴대폰 분야의 의무 회수율은 18%로 급속도로 발전한 휴대폰 시장과 매출액 또 엄청난 폐휴대폰 개수를 생각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08년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을 회수하는 것을 전면 의무화하였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정책을 실천해가는 것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휴대폰 재활용의 대중화를 위해 폐휴대폰 자동 분리 수거기를 전국에 있는 공공장소에 설치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의 폐휴대폰 의무 회수율을 100% 향상 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TV 잘 보셨나요? 폐휴대폰 안에는 각종 중금속이 들어있어 버려지면 각종 수질 오염과 토양 오염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폐휴대폰 안에는 금, 은, 동 등 다양한 자원이 있어 재활용을 하면 그 자원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어린 학생이지만 미래 리더로서 또한 이 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품을 좀 구입해 갔는데 뭔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밖으로 왔어요. 이거 컵라면 용기, 그러니까 스티로폼 용기, PSP 용기는 한 번 쓰고 버리면 환경오염이 얼마나 많이 된다고.
종이 용기는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환경에 엄청 유해하다는 건 모르니? 누수를 막기 위해 폴리에틸렌 코팅을 해야 한다고. 원래 종이는 자연에서 분해되는데 2개월에서 5개월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코팅을 하고 나면 무려 1, 2, 6, 10? 하여튼 20년이나 걸린다고. 그래 이거 이 친환경 용기로 바꿔줘. 이 친환경 용기는 몸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다며. 현재 친환경 용기가 대중화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가격 문제입니다. 그런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해 브라우니가 에코체인 시스템과 환경 부담금 인상 정책을 제안합니다. 컵라면 용기 재질이나 종류에 따라 정해진 포인트를 지급받고 그 포인트를 연 단위로 적립하여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현금 영수증 제도를 접목시켜 좀 더 완전한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PSP 용기와 종이 용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에코체인 시스템에 대한 참여 의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녹말 용기를 어떻게 재활용하나요? 그 코팅한 거는 어떻게 하고 그 녹말 그거를 어떻게 해서 하는지 그거 이해가 잘 안 가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에서 나서서 재활용을 더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기업에게 더 그 친환경 용기를 더 개발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준다면 더 깨끗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린 진로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전남외고의 왕꿈틀이다. 지금부터 진로 원인의 문제 상황 4가지를 보여줄 테니 모두 잘 듣도록. 아니 진로 선생님께 상담받으려고 갔는데 제대로 상담하기도 전에 종쳐서 그냥 왔어. 아 다른 시간 없어? 아침 자습 시간이나 저녁 자습 시간은? 아침 자습 시간은 선생님 출근하시기 전이잖아. 그렇다고 식사 시간은 밥 먹고 나면 너무 빠듯하고 그렇다고 선생님께 야자 끝날 때까지 선생님 기다려주세요 라고 할 수도 없고. 선생님 저 상담 받으려고 왔는데요. 아 그래 왔구나. 어디 너의 검사 결과 좀 봐볼까? 너는 신체적 운동 지능이랑 음악 지능이 뛰어나니까 어디 한번 가수를 꿈꿔보렴. 엄마 학교에서 부모님이 원하는 장래희망 써보라 하는데. 너 지금까지 꿈이 교사 아니었니? 교사로 적으렴. 그렇긴 한데 엄마 교사가 여자한테 맞는 직업이라고 막 그런 말이 많이 들어와서 제 꿈도 막연하게 교사라고 생각한 것만 같아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정책 및 해외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로교육 전용 교실인 커리어존을 확충하자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초중학교 때부터 체계적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인데요. 저희는 현재 진로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학생 수에 비해 진로교사 수가 적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열별 진로교사 제도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진로 프로그램을 접하는 기회가 적은 선생님들. 그래서 그 대안책으로 세 번째, 저희는 사범대 진로 과목을 교양 과목으로 의무화하자라는 안건을 제시합니다. 더 나은 진로 교육을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더 나은 대안들을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나 야간 자율 학습이 끝나면 닭강정, 떡볶이, 토스트 등 학교 앞 식품 취급업소에서 다양한 식품을 사 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식품 안전 문제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학교 앞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해 개선을 필요로 하며 점검 확대를 통한 해결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품 취급업소의 조리시설 상태는 비위생적이고 판매가 문방구 같은 곳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불량식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린푸드존에서 고열량, 저열량 식품 판매 금지는 우수 판매 업소에만 적용되고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법률을 일반 판매 업소로 확대시켜야 합니다. 부정 불량식품 신고번호 1399를 24시간 신고 가능한 신고 어플로 대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교 앞 식품 위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저희는 식품 안전 동아리를 생각해냈습니다.
점검 강화와 인식 개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동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식 개선을 위해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교육입니다. 교육은 식품안전 동아리 주도하에 보건소 직원을 초청하여 1년에 한 번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저희는 주변 학교에서 캠페인을 하며 학교 앞 식품과 가장 밀접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팀이 제시한 정책을 교내에서 직접 실시해 봄으로써 푸드레인저 정책이 제도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엄마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너무 힘들었어. 엄마와 같은 이주 여성들을 돕기 위한 취업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었어. 하지만 농촌 지역인 담양의 실정과는 맞지 않아 큰 도움을 구하긴 어려웠지. 이번에는 다문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볼 예정인데요.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리포터들이 인터뷰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홍보 부족, 적극성 결여 등의 문제가 지원자 부족으로 이어졌다는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네, 실제로 작년 저희 센터에서는 다문화 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자는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나 다문화 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 아주머니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한국어 교육 받고 있는데요. 아줌마 국적 취득할 때 많은 혜택 받을 수 있는 반면 저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버스 타고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가까운 데는 없으셨나요? 가까운 데 없습니다. 말도 마세요. 전남매 목포 하나, 순천 2개, 3개가 다예요. 3개가. 아 정말요. 다문화 여성들의 정말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홍보입니다. 관공서나 농협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내려주면 거기서 다문화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많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흡연 문제는 그 심각성만 알려진 채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 아랫집에서 또 담배 피나봐. 우리 내려가서 말해볼래? 야, 내가 이걸 몇 번을 말했는데 아랫집에서 도무지 말을 듣질 않아. 아파트 내 흡연 문제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문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이 없어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아파트, 우리 모두 금연 아파트를 설치합시다. 저희 금연스타일은 아파트 내 자율운영단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운영단이란 우선 금연 아파트에 동의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해야 합니다. 저희 금연스타일은 이 사업을 제대로 홍보하고 운영하기 위해 일반 아파트와 금연 아파트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아파트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대안 실행을 위해 활동한 내용입니다. 첫째, 저희는 요즘 대세인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UCC를 제작하여 유튜브, 페이스북의 SNS에 업로드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금연 아파트에 대해 홍보했습니다. 오빤 금연 스타일. 금연 스타일. 내가 윗집에서 담배 피는 담배가 아랫집에 영향을 미칠까 거기에 대한 조사나 그런 걸 봤어요? 60평방미터에서 2.5 PM 에어로졸이 방출하는데요. 이것은 현재 그 자동차 매연 있잖아요. 그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피해가 아파트 내에서도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편한 진실의 정유영입니다. 최근 학교 도서관 예산이 30% 이상 증가한 반면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 수는 오히려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도서관 가자. 나 책 한 달째 연초했단 말이야. 진짜? 근데 미안, 나 오늘 동아리 가야 돼. 그래서 저희는 도서관 야간 개방 제도인 책 캐는 밤을 제시합니다. 충남해구의 도서관은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 시간 동안 식사와 동아리 활동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도시가 아닌 면, 읍, 리 단위의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공공도서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사서 고용은 공공정책 3을 활용합니다. 저희는 새로운 사서 자원봉사자 제도인 VMS 제도를 제시합니다. 학교 도서관을 VMS 인증기관으로 등록 후 지역 주민이 사서 도우미 활동을 하면 VMS 기관에서는 이를 인증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정책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한 활동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산시청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저희의 정책 중 풀타임 사서 제도는 국가에서 사서 정규직 채용을 긍정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봉사자가 아닌 전문적으로 책을 배열할 사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학생들은 계속 학생 봉사자나 자원봉사자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모순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기초적인 도서관 업무는 저희가 습득했다시피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하고 대출과 반납을 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쌤, 배 아픈데 병원 좀 가면 안 돼요? 아이고 얼굴 색이 안 좋다. 빨리 병원 가봐라. 쌤, 버스가 안 와서 늦을 것 같은데요. 지금 몇 시지? 지금 12시인데요. 버스가 1시 10분에 온다는데요. 앞서 살펴본 상황은 현재 창원시 대산면과 김해시 진영읍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도대체 왜 5분 거리에 있는 병원에 이동하는데 이렇게 많은 제약이 있을까요? 먼저 대한 정책에는 버스 DRT 정책, 농어촌 버스 지원금 문제, 완행 시외버스 제도가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목적지를 미리 전화를 통해 말을 하면 그 수요에 따라 운행 구간을 정해 여객을 운송하는 정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이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운행되고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저희가 소개할 정책은 City and Country, 즉 도시와 농촌을 잇는다는 의미를 지닌 정책입니다. CNC 정책은 평일과 주말을 나누어 시행합니다. 주말의 경우 농촌에서 도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특산물 시장을 시행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홍보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저희는 창원시청과 국민신문고에 저희의 정책을 1차 제안하였습니다. 창원시 대산면과 김해시 진영읍을 이어주는 버스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찾을 것이고 서명운동도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국회의장상 경화여자고등학교 KH501 최우수상 수송초등학교 솔루션 상장 최우수상 상일여자고등학교 가온누리